바쁜 회사, 시간은 없고 입력해야 할 자료는 산더미. 각 셀에 자료를 넣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균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입력해야 할 자료가 많을 때 각각의 셀에다 나누어 쓰기 힘들죠? 이럴 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공백으로 구분해 가상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회사에서는 더욱 복잡한 자료를 입력하겠죠. 이렇게 입력된 내용을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쪼개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한 뒤 데이터에 가시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시면 텍스트 마법사라는 창과 함께 3단계 중 1단계, 이 자료가 너비가 일정한지 구분기호로 분리됐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자료는 너비가 일정하기도 하고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구분기호로 분리해서 각각의 데이터 자체를 공백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어떤 자료로 구분되어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골라주면 되겠죠. 공백을 취급하고 체크를 한과 동시에 선이 공백을 기준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뒤 다음을 실행하게 되면 이 자료를 어느 셀에 갖다 놓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A3셀에 나열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시간이 없어 대충 입력했던 자료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시험에서 최근 새롭게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커말에서는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문제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 직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필수 자격증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 시험 문제는 이와 비슷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료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언급과 그리고 이와 같은 제목의 내용들이 미리 기입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시험 문제로 한번 접근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내용은 A3부터 A9까지 영역을 방금 보셨던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이용하여 B3셀에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아까처럼 나누고자 하는 자료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한 뒤 텍스트 마법사 1단계에서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지 너비가 일정한지 골라줘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공백과 그리고 빼기 기호로 아까와 다르게 빼기 기호로 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공백과 그리고 빼기 기호는 여기에 나타나 있진 않은데 여기 기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수동으로 빼기를 넣게 되면 빼기를 넣는 순간 빼기가 있는 자리에 선이 또 그어지게 되겠죠. 이런 뒤 다음을 누르고 우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러니까 갖다 놓고자 하는 대상을 B3셀로 수정한 뒤 마침을 누르면 어때요? 왼쪽에 있는 자료가 오른쪽에 이렇게 펼쳐져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원본은 삭제하라는 추가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원본에 해당하는 A3부터 A9까지는 델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워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표가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었죠. 여기서 하나만 더 공부를 해보자면 B3부터 B9까지의 영역은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이용하여 성을 제외하고 이름만 나타내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김배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김자를 제외한 배지만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다시 한번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고 이번에는 이름과 성 사이를 구분지어야 되기 때문에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너비가 일정함이라는 옵션을 선택한 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너비가 일정한지 열의 구분선이라고 하는데 그 구분선을 이렇게 정확한 자리에 클릭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어때요? 이렇게 선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각 열에서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만 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성에 해당하는 이 열은 열 가져오지 않겠다라는 걸 선택하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이름만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죠. 만약 우리 직장 상사, 예를 들어 이제 뭐 이사님이나 부장님께서 뭐 서울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의 목록을 좀 확인을 해달라라는 지시가 좀 떨어졌으면
먼저 주제를 적어야 되겠죠. 서울 지역에 여기에다가 상공회의소의 목록을 검색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포털 사이트랑 엑셀을 같이 열어봐야 되죠. 이때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윈도우 키를 누르고 화살표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창을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어요. 어때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키를 누르고 저는 화살표를 왼쪽으로 해서 화면 절반을 엑셀의 화면으로, 또 오른쪽의 화면은 지도의 화면을 해서 지도의 내용을 이제 검색을 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서울 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가 서울 지역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나온 이 결과의 이 주소들을 하나씩 좀 나열을 좀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이 부분은 원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 그리고 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쭉 가져왔다고 가정하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시와 구와 로와 길까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아까처럼 먼저 나누고자 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한 뒤,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원본의 정보가 구분기호로 분리됐다라는 게 정확한 유형이 되겠죠. 다음을 눌러주게 되면 뭘로 구분되어 있나요? 그렇죠,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영상을 잘 보셨으면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맞춤을 누르면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의미 없는 정보들까지 나타나서 이 부분을 델리트를 이용해서 지워도 상관은 없다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작업하기 직전에 이 오른쪽에 어떤 정보들이 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를 잡아가지고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했을 때 구분기호로 분리됨, 그 다음에 공백해놓고 마침을 누르면 셀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걔가 사라졌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잡고 텍스트 나누기 자체에서 꼭 오지 않고자 하는 열을 건너뛰, 그리고 건너뛰, 그리고 건너뛰, 오른쪽에도 있는지 볼게요. 여기도 있네요. 건너뛰을 눌러주고 B5셀에 나열해주게 되면 어때요? 건드리지 말라는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 이 부분들만 좀 쪼개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C,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로, 길 정도로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여기를 조금 더 이쁘게 하기 위해 홈 리본 메뉴에 있는 표서식에 해당하는 걸 하나 골라주고 그 다음 확인을 누르고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이 텍스트 나누기라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합격다드림의 균쌤이었고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알찬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